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양도세 중과나 대출로 인해 법인 설립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가 추가되고 3주택자 이상은 30%가 추가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최고가 45%니까 중과세 30%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세율이 최대 82.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차기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주택, 입주권, 분양권 모두 70%, 2년 미만일 경우엔 60%이며 2년 이상이면 주택과 입주권은 기본세율이지만 분양권의 경우는 2년 이상도 60%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하는데요. 표에 나와 있듯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5억이 초과하면 아예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니까 15억이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 차기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이를 80%까지 높이고 최초 구매가 아닌 경우에도 최대 70%까지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DTI, 총 부채 상환 비율로 개인의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산 비율을 말하는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 지역은 50%, 그 외의 지역은 무주택자가 60%, 1주택자 이상은 50%입니다. 다음은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전 규제 지역의 주택의 실거래가가 6억 원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했을 때, 2022년 1월부터 현재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초과 시 DSR 4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3단계로 더 강화될 예정이었으나 차기 정부에서는 LTV만 확대하고 DSR을 그대로 두면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듯 합니다.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 최종 1주택 비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을 초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의무까지 충족돼야 하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다주택 상태에서 보유 및 거주했던 기간은 제외한다는 말이니 다주택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먼저 부동산 취득 시 중과 부분입니다. 첫 번째, 주택의 경우는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입니다. 개인의 경우 1주택까지 취득세가 지역에 상관없이 1에서 3%이고 2주택부터 조정지역은 8%, 3주택은 12%인데 법인은 1주택부터 주택수와 지역에 상관없이 단일 12%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다음과 같은 경우 상가 및 업무시설을 취득 시 개인은 4.6%지만 법인은 9.4% 중과가 됩니다. 먼저 과밀 억제권역에서 본점, 지점의 사업용 취득,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대도시의 상가 취득, 대도시의 설립, 이전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의 대도시 상가 취득 등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시 중과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주택의 경우 개인의 최고세율이 법인의 단위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2주택 이하 또는 조정대상 지역 1주택 보유 시 법인은 개인의 최고 과세 표준인 94억 초과 시세율인 3%를 적용받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 시 개인의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을 법인은 공제받지 못하고 거기에 세부담 상한도 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담 상한 제도란 해당 연도 주택에 대한 총 세액 상당액이 직전 연도 총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양도시 중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고 법인의 한해 수익을 결산한 법인세로 귀결이 되는데요.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입니다. 개인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입주권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입주권, 분양권, 주택, 별장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에 추가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이익이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1억 원에 대한 법인세 10%, 1천만 원에 추가세율 20%를 적용한 2천만 원이 더해져 총 3천만 원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과다범인에 대한 주식 양도세 중과입니다.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사람에게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주식을 양도했지만 실질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일반 주식 10에서 20%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개인과 법인의 책임 차이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는 개인보다는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다음 사항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단순하게 세금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세율이 낮지만 그 외에 대표로서 급여와 배당을 받으면 그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개인과 다르게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은 함부로 빼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매년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와 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단기 양도 시에 중과세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도에 매매 차익용 상품을 선택하고, 또한 각종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 상품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주로 등재 후 대표가 법인에 가수금을 넣어두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낸 뒤 자녀에게 배당을 할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처리가 개인보다 수월해서 부동산 대출 관련 이자 비용, 대표의 급여, 법인카드 등 사업과 관련 있으면 다 해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되어 중과세 혹은 일반과세로 양도하자니 그 세금이 커서 이것을 법인에 현불투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한 뒤 양도하게 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가 되니 개인의 양도세율보다는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전혀 절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의 주택 등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취득세, 보유세 증가와 양도시 추가 법인세 문제가 있으며 법인 운영 과정에 여러 가지 무리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의 세금 문제로서 부동산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그 실이익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